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열 문제풀이 시간을 가질 텐데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듣는 학생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먼저 힘들겠지만 네, 조금만 힘내시고 오늘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에서 순열 개념 배웠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풀어볼 텐데 미리 영상을 듣기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보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습하기 먼저 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순열의 수 해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식 보시면 NPR이라는 공식은 두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계산할 때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r개 나열. 자, 이때 r번째 수는 n-r이 아니고 n-r 플러스 1이 되었었죠. 자, 두 번째 공식은 팩토리얼로 된 공식이었는데요. 분모에는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5p3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었죠? 네, 5p3 그러면 네, 5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3개 나열. 자, 곱하면 얼마예요? 60 이렇게 되겠네요. 자, 5p3은 우리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나요?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자, 분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은 얼마? 2 팩토리얼 분자는 5 팩토리얼 이 값과 같다라는 거 우리 같이 했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 NPN은 n개에서 n개 나열인데 n개 나열하는 거니까 첫 번째 n가지, 두 번째 n-1가지, 세 번째 n-2 해서 쭉쭉쭉쭉 마지막 n번째 1까지 해서 n팩토리얼이다 했었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만약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하면 얘는 몇 가지가 될까요?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p3 해도 되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몇 가지일까요? 네, 4팩토리얼이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몇 팩토리얼이요? 네, 5팩토리얼. 자,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네, 6팩토리얼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3팩토리얼은 우리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요. 얼마라고 했었죠? 네, 6. 4팩토리얼은 얼마예요? 24. 자, 5팩토리얼은 얼마인가요? 120. 마지막 6팩토리얼은 얼마라고 했죠? 네, 720. 이렇게 우리 좀 외우자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오늘 문제 풀이할 때 계속해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서 NP0은 우리 N개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거 1로 우리 보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0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1로 약속할 거예요. 이것도 0팩토리얼도 1로 약속한다. 이것도 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1번 문제 갈게요. 자, 프렌드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일렬로 나열. 자, 이거 보면은 바로 아시겠죠? 아, 순열이구나. 자, 그러면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1번 양 끝에 모음이 와야 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6개를 나열할 건데 이 양 끝에 모음이 와야 한대요. 모음이 뭐가 있어요? 지금 6개의 문자 중에? 네, I하고 E가 모음이죠. 그러면 양 끝에 모음이 와야 하니까 하나가 I, 하나가 E겠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만 있을까요? 네, 아니죠. E하고 I 자리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일단은 몇 가지, 크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네, 2가지요. 자, 이거는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요. 자, 그러면 이제 안을 나열할 건데 I하고 E 2개를 뽑았으니까 몇 개의 문자가 남은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남은 거죠. 자, 그럼 4개의 문자를 요 가운데에 나열을 시킬 건데, 자, 4개의 문자 나열하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두 번째 자리 3가지. 세 번째 자리 하나 뽑았으니까 2가지.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에 배열할 수 있는, 나열시킬 수 있는 가지수는 4, 3, 1 곱하니까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4팩토리얼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4개의 문자 나열하는 거 4팩토리얼. 두 수를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겠네요. 자, 두 수를 곱하면 2 곱하기 4팩토리얼 얼마? 24요. 그래서 48. 자, 두 번째도 봅시다. 자, 이번에는 모음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래요. 이웃. 자, 그럼 이웃이라 함은 어떻게 이등을 우리 이웃이라고 하죠? 네, 옆에 있는 걸 이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짝꿍처럼 붙어 있는 거. 그것을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데요. 이웃한다 라고 하면 그 이웃하는 아이들을 한 세트로 보세요. 한 세트. 한 세트로 보자.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자, 모음이 F, R, I, E, N, D인데요. 지금 여기 문자가 이렇게 되고, 모음이 이웃한다 라고 했으니까 I하고 E가 이웃하는 경우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이웃하니까 한 세트로 보자. 한 세트. 그러면 세트로 봤을 때 지금 몇 세트가 있어요? 지금 크게 몇 덩어리가 있는 걸까? 이거 한 덩어리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5개의 덩어리를 일렬로 나열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돼요? 네. I하고 E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I 이렇게 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웃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I하고 E 순서 바꾸는 경우. I, E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 자, 2가지요. 정확히는 2 팩토리얼만큼을 곱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이 두 경우를 곱하면. 자, 그러면 120에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240이 나온다. 이해가 될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풀이가 간단해요. 풀이는 간단한데 이 식 안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그냥 식만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밑에다 적어 놓으면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2번 문제 볼게요. 자, 어느 허브 농장에서 서로 다른 로즈마리 합은 3개, 라벤더 합은 4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일렬로 나열.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엇이다? 순열이네요. 자, 그러면 로즈마리 화분을 양 끝에 놓는 경우. 자, 그럼 화분이 총 3개, 4개니까 7개예요. 자, 7개인데 양 끝에는 로즈마리를 두고 싶대. 양 끝에.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있는 경우냐면 로즈마리 화분이 서로 다르니까 뭐 A1, A2, A3 이렇게 3개. 라벤더가 4개니까 뭐 B1, B2, B3, B4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즈마리가 지금 3개인데 그 중에 일단 양 끝에 오는 거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있을까요? 로즈마리? 네, 3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하나 뽑았으니까 맨 끝에 놓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우리가 순열을 배웠으니까 P를 이용하면 지금 로즈마리 합은 3개인데요. 3개 중에 양 끝에 놓을 로즈마리 합은 2개를 고르는 거죠. 자,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 맞나요?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 자, 그러면 얘는 몇 P 몇이에요? 3P 2라고 써도 될까요? 자, 얘는 로즈마리 양 끝에 뽑는 경우요. 그러면 일단 3개 중에 2개를 뽑은 거네요. 2개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고 라벤더 4개 있으니까 총 5개가 이제 남은 거죠. 그럼 5개는 이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일렬로 나열시키는 그런 가지수를 세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5 팩토리얼. 그래서 곱해서 계산하면 3P는 3, 2 곱하기 5 팩토리얼은 120이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6 곱하기 120이니까 720이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로즈마리 라벤더를 번갈아 놓는다. 자, 번갈아 놓는다. 자, 번갈아 놓는 거 어떻게 놓는 거예요? 네, 로즈마리 라벤더, 로즈마리 라벤더 이런 식으로 놓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한번 세워놔야겠죠. 자, 로즈마리를 세울까요? 라벤더를 먼저 세워볼까요? 우리 라벤더를 한번 먼저 세워볼게요. 이게 지금 4개가 있어요, 라벤더가. 그래서 4자리를 먼저 라벤더 자리를 세워볼게요. 그러면 4개의 자리에 지금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니까 4개 나열하는 거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라벤더. 세우는 방법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 로즈마리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에 로즈마리를 세우면 되니까 5개 자리 중에 로즈마리가 지금 3개가 있으니까 3개 세우면 되겠네요. 5P3인가요? 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만약에 3개를 이렇게 택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라벤더 2개가 붙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번갈아 놓는다 라고 할 때는 양 끝에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 끝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로즈마리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 사이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야 번갈아 놓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로즈마리 자리는 정해져 있고요. 자, 이 자리에 3개를 나열시키는 방법이니까 3개 나열하는 거 몇 가지예요? 3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를 곱하면 경우에서 나오겠죠. 4 팩토리얼은 24. 우리 3 팩토리얼 6이니까 곱하면 144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자, 3번 문제 가봅시다. 자, 서로 다른 잡지 3권, 소설책 2권, 시집 2권이 있다. 같은 종류의 책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꼽는 경우. 자, 일렬로 꼽는다. 순열이네요. 자, 이웃한다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웃하는 경우는 한 세트로 보자 라고 했죠. 그러면은 잡지끼리 하나, 소설책끼리 하나, 시집끼리 하나. 크게 한 덩어리로 보면 얘는 몇 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네, 3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3개의 덩어리를 나열하는 방법. 일단 3개를 나열시켜야겠죠. 그러면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고려해 줘야 돼요? 네. 이웃하는 아이들끼리 서로 순서 바꾸는 거 고려하셔야 되죠. 자, 먼저 잡지끼리 순서 바꾸는 건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자, 소설책끼리 우리 순서 바꾸는 것은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우리 시집끼리 순서 바꾸는 것은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래서 각각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일렬로 꽂는 가지수. 그래서 6개, 6개, 2개, 2개. 그럼 얼마예요? 12에 12니까 144.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 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 봅시다. 문제 4번. 자, 이제 문제 4번은요,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문제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여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보시면 앞줄에는 어린이가, 뒷줄에는 어른이 오도록 7명이 두 줄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앞줄에는 우리가 어린이가 이렇게 서고요. 뒷줄에는 어른이 이렇게 서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린이가 3명이고 어른이 4명. 자, 그러면 어린이가 서는 가지수 얼마예요? 3명 세우는 거니까 3명 일렬로 나열 3 팩토리얼. 자, 그러면 어른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어른 세우는 방법은 4명을 일렬로 나열 4 팩토리얼이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수를 곱하면 되겠다. 4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24. 3 팩토리얼은 6이요. 그래서 곱하면 144가 되겠네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어른이 양 끝에 오도록 7명이 한 줄로 서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7명이 일렬로 설 건데, 자, 양 끝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한다. 어른이 와야 한다. 그러면 양 끝에 어른이 오는 가지수 먼저 세야겠죠. 어른이 4명이에요. 4명인데 그 중에 양 끝에 올 사람 2명을 먼저 정해야 돼. 그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으로 하셔도 되고 4 곱하기 3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몇 피면? 네, 4피 2로 풀어도 된다. 4피. 자, 그러면 어른 4명 중에 일단 2명 뽑았으니까 어른 몇 명 남았어요? 네, 어른 2명 남았고 어린이 3명이 남아있으니까 총 5명이 가운데 서는 방법을 세야겠네요. 5명 일렬로 나열 몇 팩토리얼? 네, 5 팩토리얼 계산해 보면 자, 4p는 4 곱하기 3, 5 팩토리얼 120이니까 얼마예요? 1440 이렇게 되겠네요. 네, 3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어린이 3명이 서로 이웃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죠. 자, 이웃한다 그러면 한 세트로 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어른이 4명이고요. 어린이가 원래 3명인데 어린이끼리 이웃이니까 어린이를 한 세트로, 한 명으로 보세요. 한 명. 한 덩어리. 자, 그러면 어른 4명에 어린이 1명으로 보면 총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 팩토리얼. 자, 여기에서 어린이 1명 안에 3명이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이 3명끼리 순서 바꾸는 거. 어린이끼리 순서 바꾸는 거 몇 팩토리얼이에요? 3 팩토리얼. 자, 그러면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20 곱하기 6이니까 720이네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반복하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 어떻게 풀지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생각해보고 하면 또 생각보다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5번 5개의 문자 ABCD를 ABCDE부터 EDCBA까지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사전 생각하면 되는데 다들 종이사전을 본 기억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어사전 생각하시면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잖아요.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단 여기는 그 사전 진짜 사전이 아니라서 중복은 하지 않고 한 개씩만 이렇게 문자를 써가지고 배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풀면서 우리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해 봅시다. 1번 BDECA는 몇 번째니?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5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요. 일단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원래 뭐예요? 네, A부터 올 수 있겠죠. A부터 올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주어진 게 첫 번째 문자가 B예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문자들은 이미 지나가고 B로 시작하는 문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A로 시작하는 거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일단 세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우리 A로 시작하는 건 몇 가지 생길까요? A로 시작하면은 B, C, D, E를 여기다 나열시킬 건데 물론 사전식으로 나열은 하겠지만 결국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결국에 다 합쳐보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4, 3, 2, 1, 4 팩토리얼 개수만큼 생기겠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A로 시작하는 거는 24가지에서 이제 끝이 났고요. B로 시작하는 거 봅시다. B로 시작하는 거. 자, B로 시작했어요. 그럼 B가 이미 끝났고. 그러면 나머지 A, C, D, E 중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뭐예요? A 올 수 있겠죠. A부터 와야겠죠? 그러면 A가 왔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자리는 D잖아요. D까지 와야 되죠? 아이고. 두 번째 봤을 때 D가 와 있으니까 D까지 가볼게요. 그럼 A 왔을 때는 얘는 자 BA로 시작하는 건 몇 가지 올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C, D, E를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에요? 얘도 네, 3 팩토리얼 개수만큼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A 끝났고요.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A 했으니까 C가 와야겠죠. C. 자, 그러면 C에서 생길 수 있는 가지수도 A, D, E 중에 우리가 세우는 거니까 3 팩토리얼만큼 개수가 생기겠네요. 자, C도 끝났고요. 우리 세 번째 자리 보니까 D죠, D. 미안해요. D. 그래서 D까지 다시 가보면 이제 드디어 D가 왔네요. D. 자, 그러면 D로 왔을 때 지금 세 번째 자리 보니까 2잖아요. 2. 그러면 일단은 B, D 선택되었고 A, C 이 중에 우리가 나열할 건데 일단 누구부터 올 수 있겠어요? A부터 와야겠죠. 근데 지금 세 번째 자리가 2니까 2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A가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2개. C, 2를 나열하는 거 2 팩토리얼만큼 생기는 거 이해되나요? 네. 그럼 이제 A도 끝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C네요. C. 자, C도 마찬가지로 올 수 있는 가지수는 2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2 팩토리얼 2고요. A, C 끝났으니까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2가 되겠네요. 자, 드디어 세 번째 자리 2까지 왔어요. 그러면 2에서 2까지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AC 가지고 배열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AC가 오고 그 다음에 CA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CA니까 요게 몇 번째인지가 궁금한 거죠.
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자, 요게 몇 번째인지가 궁금한 건데 결국에는 얘가 몇 번째인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수 센 거를 다 더해서 누적시키면 마지막에 B, D, E, C, A가 몇 번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 더하면 몇 번째냐면 42번째 이렇게 나와요. 5번 문제는요. 좀 경우를 나눠서요. 좀 이렇게 세셔야 돼요. 경우를 나눠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세면서 그 경우들을 다 더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해요. 자, 우리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108번째에 오는 문자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다시 문자 써보면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5자리죠? 108번째까지 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A겠네요. 그러면 4개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거 4, 팩토리얼만큼 개수 생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B가 올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24가지 생기겠죠. 자, 108까지 가야 하니까 좀 더 가볼게요. B도 끝났고, 자, C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가 생긴다. 24가지가 생긴다. 자, 우리 D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가 생길까요? 24가지.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몇 가지인지요? 더하면 96가지가 생기는데 우리 108번째 세워야 하니까 아직 12번째. 여기서 12번을 더 세셔야 되죠. 그럼 일단 D까지는 셌고 그럼 뭐로 시작하는 문자다? 2로 시작하는 문자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2로 시작하는 문자고요. 4개의 문자인데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뭐겠어요? 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A부터 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A가 올 거고요. A가 올 거고 그러면 나머지 3자리가 생기겠네요. 자, 그럼 이 A를 선택하고 나머지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3, 팩토리얼 6개네요. 우리 12번째까지 세야 하니까 조금 더 세야겠죠. 그럼 A를 일단 끝내고 B로 가볼게요. B. 자, 이 B로 시작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3개의 문자 남았으니까 3개의 문자로 나열할 수 있는 거 3, 팩토리얼 6개요. 자, 그러면 6개니까 이거를 다 세니까 몇 가지가 됐어요? 12가지가 됐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B로 시작하는 요 문자 중에서 마지막 번째가 108번째 문자가 되겠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B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자 찾으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문자는 얘가 알파벳 순이 아니라 거꾸로 오겠죠. 맨 마지막 문자니까. 자, 거꾸로 제일 그 순서가 뒤에 있는 것부터 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D, C, A 이렇게 오면 얘가 마지막 문자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108번째 문자는 어떻게 생겼다? E, B, D, C, A 이렇게 생겼다. 네. 우리 5번이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본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등교에서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문제풀이 마치고요. 더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밑에 써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집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